to the Power Rage. 안녕하세요. 신박한 MZ세대 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M세대 대표 서승임. 저는 Z세대 대표 안우산입니다. 승임 씨는 보통 영화관에 가면 어떤 영화를 위주로 보세요? 왠지 로맨스는 아닌 것 같고 액션이나 스릴러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장르로 봤을 땐 이제 로맨스는 저에게 한물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영화관을 간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까마득한데 네. 타이완에 와서는 주로 타이완에서 개봉하는 한국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뭐 기생충, 서울의 봄 등은 제가 타이완에서 본 한국 영화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이런 대중적인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상업 영화보다는 독립 영화를 좀 많이 보러 갔던 것 같아요. 광화문 그리고 이대에 제가 자주 가던 작은 영화관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상영하는 독립 영화를 주로 보러 갔었어요. 네. 그런데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이 이런 OTT가 생기면서 점점 영화관을 갈 일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랑 완전히 똑같아요. 물론 상업 영화도 좋지만 저는 영화관에서 대부분 다큐멘터리나 그런 영화 페스티벌에만 나오는 독립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오, 다큐멘터리도 보시는군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OTT가 많은데 흥행이 잘 되는 상업 영화는 아마 개봉 3개월 정도면 바로 인터넷에 공개되어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한 번 놓치면 다시 못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또 그 시간을 딱 포착해서 네. 보러 가는군요. 네, 맞아요. 게다가 이런 몰입이 필요한 영화는 집에서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워서 영화관에서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창 영화관에 자주 다닐 때는 음악 영화를 좀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영화를 꼽자면 뭐 원스, 네. 마지막 사중주 이런 음악 영화들을 되게 즐겨 봤던 것 같아요. 그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풍성한 음성을 영상과 함께 보는 재미는 정말 영화관에서만 느낄 맞아요. 수 있잖아요. 네. 왠지 요즘 우산 씨 재미있게 본 영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네, 마침 지난주에 요즘 타이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제목은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이 차이잉원 전 총통이 재임하는 동안 타이완의 정치 상황을 다루는 작품이고 7년 동안 촬영했대요. 와, 꽤 오랜 시간 촬영했네요. 네. 그리고 감독은 아시아 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 미국인인데 이분은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1995년부터 96년까지 타이완에서 산 적이 있대요. 사실 96년은 타이완의 아주 중요한 해였는데 제가 태어난 해이자 타이완에서 처음으로 총통 직접 선거를 치렀던 해였거든요. 오, 상당히 중요한 해네요. 맞아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아직 정식으로 보진 않았지만 이게 제목만 들었을 때는 왠지 타이완인으로서 소위 국뽕이 차오를 것 같은 그런 영화인데 보고 난 뒤 실제로 그랬나요? 조금 있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찍는 영화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저는 이렇게 타이완인이 아니라 미국인 감독이 제작했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3의 시선으로 타이완이라는 나라를 조명한 것, 게다가 7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기 동안 촬영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그 감독은 타이완에서 96년 선거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카메라로 리登회 전 총통이 당선된 장면을 기록했어요. 와, 진짜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네요. 맞아요. 그 영상은 이 다큐멘터리에도 나왔죠. 네. 그리고 당시 육사 항쟁을 막격은 중국에 비해 민주화를 이룬 타이완은 좀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왜 두 나라는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됐을까라는 물음표가 감독에게 가장 큰 궁금증이었다고 해요. 저는 이 감독의 호기심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왜냐면 타이완의 이웃 국가인 한국, 즉 중국과 타이완 이슈에 대해서 미국보다는 조금 더 민감한 지역에서 살았던 저한테는 네. 타이완과 중국이 서로 다른 길을 간 게 뭐랄까 이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역사적으로 너무나 명백하고 당연한 것이어서 네. 굳이 이런 질문을 던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었거든요. 네, 약간 남북한 문제처럼.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다 환경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타이완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이 정도만 알고 있고 타이완의 역사나 민주화 과정에 대해 잘 모른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타이완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타이완인이 말하는 타이완을 세계에 알리고 싶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타이완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받는 독립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됐죠. 그렇군요. 이 보이지 않는, 원어로 하면 invisible이라는 네.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이 표현이 상당히 직관적이어서 현재 타이완 상태를 굉장히 잘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소위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관점에서 찍은 작품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인데 국제사회의 주류 문화에 속할 수 없는 타이완의 목소리를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미국 사회에 알리고자 하는 감독의 아이디어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 올라온 2분 30초짜리 예고편을 봤는데요. 타이완의 전반적인 민주 역사보다는 왠지 모르게 특별히 차잉원 총통 임기 시절을 강조하는 듯하게 보이는데 네.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감독은 여성이라서 다큐멘터리에서 여성 정치인을 위주로 조명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특히 차이원 총통은 첫 번째 여성 총통으로서 별다른 의미가 있죠. 그렇죠. 게다가 차이 총통 임기 동안 타이완 미국 관계가 큰 성과를 이루잖아요. 가장 좋은 시기라서 이렇게 포커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정치인들의 영어 실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타이완 정치인들의 영어 실력. 왜냐면 영어 다큐 있다 보니까 대부분 출연자는 영어로 인터뷰를 응했어요. 네, 이 중 차이 총통은 영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영국식 영어를 하고 반대로 미국에 유학한 마인주 전 총통과 샤오메이친 부총통은 미국식 영어를 하죠. 마잉주 전 총통의 영어도 나오는군요. 네네네. 저도 이 예고편을 보면서 느꼈던 게 차잉원 전 총통의 이 영국식 발음은 언제 들어도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국뽕을 언급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타이완 사람보다는 타이완을 잘 모르는 외국인을 위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미국의 관점에서 보는 게 대부분이지만 지난 8년 동안 타이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잘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국가 원수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리고 박스 오피스에서는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은 역대 다큐멘터리 중 8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니 개봉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정도 성적이면 앞으로 더 좋은 기록을 기대해도 되겠는데요. 맞아요. 왠지 저도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저도 모르게 이 타이완 국뽕이 좀 차오를 것 같은데 타이완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그날까지 저는 언제나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정치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민주정치죠. 맞아요. 그래서 모든 타이완 사람들이 타이완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 타이완을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M세대 대표 서승임, Z세대 대표 안윤산이었습니다. 大家拜拜。